아직까지 토지 소유주나 문제 전동기구 사용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긴급 주민 대피령이 내려져 3만여 명의 주민들이 대피했던 산타바바라 산불은 현재 65% 정도 진화됐으며 강제 대피령도 자발적인 대피 명령으로 한 단계 낮춰진 상태입니다. 지난 3월 학교 총기 난사 사건으로 16명이 숨졌던 독일에서 이번에는 한 여학생이 흉기를 들고 학교에 난입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네. 독일 현지 경찰은 본 인근의 한 중학교에서 복면을 한 10대 소녀가 흉기로 다른 여학생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학교 화장실에서 용의자가 숨겨놓은 것으로 보이는 화염병과 공기총도 발견했다며 우크라이나계인 이 16살 소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공격받은 여학생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주 동물원에서 한 오랑우탄 때문에 대피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기둥을 타고 올라가 느릿느릿 움직이는 모습이 별로 위협적이진 않아 보이지만 영리한 탈출 소동은 사람 뺨칠 정도였습니다. 네. 도망을 막는 전기 펜스에 흐르는 전류를 나무 막대기를 꽂아 차단한 뒤 잔디 더미를 쌓고 그 위로 올라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몸무게만 62kg인 오랑우탄의 탈출 시도에 관람객들은 혼비백산에 대피해야 했고 마치 총으로 무장한 수의사까지 출동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리한 오랑우탄은 30여 분 동안 이 소동을 구경한 뒤 스스로 제자리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네. 똑똑하군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강남의 세곡동 등 수도권 핵심 요지죠. 4곳에 그린벨트가 풀립니다. 주로 서민용 주택인데 벌써부터 투기 바람이 걱정입니다. 보도에 김원장 기자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핵심 요지 4곳의 그린벨트를 풀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세곡지구와 서초구 우면지구, 경기도 고양시의 원흥지구, 그리고 하남시의 미사지구로 전체 면적은 805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선별해서 기반시설 등 입지 여건, 분양가 인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4개 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하남시 미사지구는 평촌과 면적이 비슷해 사실상의 신도시 규모입니다. 이들 지역엔 주공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보금자리 주택 4만 4천여 가구가 처음으로 공급됩니다. 보금자리 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15% 정도 싸게 공급됩니다. 이 중 2만 1천여 채는 분양주택, 나머지 2만 3천여 채는 다양한 임대 아파트로 공급됩니다. 정부는 특히 도심에서 멀지 않은 역세권에 보금자리 주택을 집중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무주택 서민들이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신도시보다 도심 역세권 주택을 더 원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청약 통장에 가입돼 있어야 하고 무주택자이면서 무주택 기간이 길고 납입 횟수가 많고 그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한 사람일수록 당첨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 오는 9월부터 사전 예약제가 도입돼 1년 먼저 청약이 가능합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네, 전화 사기, 이른바 이 보이스 피싱 피해를 막았어도 정작 은행에서 그 돈을 찾아내는 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고 합니다. 네, 100억 원의 돈이 은행에 고스란히 묶여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4월 카드사를 사칭한 전화 사기, 즉 보이스피싱에 속아 600만 원을 이체했던 이진홍 씨는 바로 은행에 신고해 인출은 막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돈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해당 금액을 바로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자기네들이 법원의 절차에 의해가지고 법원에 가서 제출해가지고 판결을 받아야 된다 하더라고. 일단 계좌 이체가 됐기 때문에 돈을 받은 통장 주인이 확인을 해줘야만 인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객이 그 자기 계좌에서 돈을 꺼내려고 하는데 스톱이 되면 모든 책임은 은행이 지는 게 어려운 일인 거죠. 피해자들은 비교적 소액을 찾기 위해 또다시 수백만 원이 필요한 소송은 엄두도 못 내고 포기하기 일쑤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07년 이후 찾아가지 못한 채 은행에 남은 돈이 무려 100억 원이나 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말 국회에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많은 절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소송을 거치지 않고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비용과 시간, 노력이 절약되는 그런 효과가 있죠. 일본은 우리와 달리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경우 신고와 확인 절차만 거쳐도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네, 펀드 판매사나 운용사가 이런저런 명목으로 수수료를 떼가는 실태 며칠 전 전해드렸죠. 네, 고객 입장에서는 참 아까운 돈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펀드 관련 비용이 미국보다 2배 이상이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지우 기자입니다. 투자자들은 요즘 펀드 비용에 더욱 신경이 쓰입니다. 수익률도 신통치 않은데 연 2, 3%씩 하는 수수료까지 내면 남는 것이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수수료가 나갔을 때 한 10년만 지나면 수수료 돈이 다 나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들었어. 우리나라 펀드의 판매, 운용, 신탁 연간 수수료는 투자금의 2.02%. 투자자에게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자산운용협회인 ICI 조사 결과 미국 투자가들이 해마다 내는 같은 종류의 수수료는 투자금의 0.99%. 우리나라의 절반도 채 안 됩니다. 미국의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1% 내외의 수수료를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에는 다양한 독립 판매사들이 수수료 인하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같이 낮은 비용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펀드 수입 감소를 우려하는 금융기관들이 온라인 펀드 판매 등 수수료 절감책 마련에 소극적입니다. 펀드를 파는 쪽에서 보더라도 창구 판매가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싼 온라인 쇼핑몰 투자에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이렇다 보니 국내 주식형 펀드 가입자들이 지급하는 펀드의 판매, 운용, 신탁 수수료만 해도 한 해 1조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KBS 뉴스 양지우입니다. 정부가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이 지자체에 예산을 빨리 사용하라고 독려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직원들의 월급까지 앞당겨서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실태 신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장애인 요양시설. 지난달 말 수성구청으로부터 한 해 보조금 26억여 원을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직원들 1년치 인건비가 23억 5천만 원으로 전체 보조금의 90%를 차지합니다. 직원들 인건비다 보니 요양시설에서 집행을 할 수 없어 돈은 통장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일단 지급이 됐으니까 일단 가지고 있긴 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연말 돼서 소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산하는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내세워 지자체마다 올해 예산 가운데 62%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란 지침을 내리고 분기별로 실적을 매기자 일어난 부작용입니다. 일부 아마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어떤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갖고 4월 말 기준으로 이미 83%가 그렇게 갔어요. 실적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받죠. 정부는 실적을 보고받아 순위만 매기고 있고 사업별 집행 실적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부작용인데 모두 일일한 케이스를 다 받을 수 없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일부 조정이 좀 돼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 부분은. 전국 지자체가 지난달까지 집행한 예산은 75조 원으로 예년 같은 기간의 2배에 이르지만 적지 않은 부분이 경기 부양과 관계없이 조기 집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그거를 목표를 잡아갖고. 네, 어제 패션을 입힌 장바구니 소식 잠깐 전해드렸는데요. 날씨가 서서히 더워지면서 천으로 만든 가방이 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남자인 제가 봐도 가볍고 또 이렇게